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다시 시작하고 한 달이 되어가는 무렵일 겁니다. 1월 27일 밤 10시가 지나는 시간, 명폰이라는 태국 여자는 한 남자에게 신호처럼 문자를 보냅니다. 짜는 레오나, 이제 잘 거야 라는 태국어죠. 그 시각 빨간 소형 승용차 한 대가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사는 주택단지로 들었습니다. 다시 잠시 후 폰의 남편 마이는 야간에 시작하는 업무를 위하여 출근길에 났습니다. 그 오토바이 뒤를 따르는 빨간 소형 승용차. 그날 밤 출근을 하던 남편 마이는 사라져버렸고 며칠 후 팔과 다리가 묶인 상태, 머리를 관통하는 총상을 당해서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방콕에서 촌부리 방향으로 가는 모터웨이 근처에서.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 경찰은 용의자 일명 창깃을 마이를 죽인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하게 되는데, 빨간 승용차 주인으로서 그날 밤 이 남자가 주택단지로 차를 타고 들어와 출근하는 남편인 마이를 뒤따라간 게 CCTV에 다 찍혔고 태국 경찰은 바로 체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창이라는 태국어는 일반적인 기술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이 씨라는 이름의 남자는 38살 정도 되는 기술자,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평범한 남자. 하지만 능폰의 남편인 마이가 사라진 그날 밤 여자의 남편을 죽인 남자 창깃은 여자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창깃과 여자는 그 집에서 함께 밤을 보냅니다.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밤을 보내는 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자 폰이 어떤 여자인지 태국인 만천하가 알게 되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후 여자는 태국 유명 TV 프로그램에 출연, 남편을 잃은 슬픈 미망인으로서 울먹이는 애절한 모습을 태국인들이 보게 되는데 말입니다. 한 남자가 제보를 합니다. 제 친구는 죽지 않았어요. 넝포는 제 친구 여자이고 제 친구는 멀쩡히 살아있어요. 이렇게 폰의 새로운 남자 능이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옵니다. 처음엔 남편 포함하여 4명의 남자. 4명의 남자만 해도 운송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4명의 남자를 어떻게 만나고 관리할 수 있나? 참 대단하다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남자들이 드러납니다. 현재까지 줄줄이 더 나타난 남자들 7명. 7명까지는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참 보기 드물게도 많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여자. 그 남자들이 하나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여자, 능폰. 아주 아름답거나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의 큰 매력을 가진 여자인가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30대 초반에 까무잡잡한 얼굴, 통통한 몸매에 그냥 아주 평범한 얼굴을 가진 여자. 이 여자의 어떤 매력이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태국에서는 주택단지를 자유롭게 드나들리면 말입니다, 경비실이 있는 입구에서 출입키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자유롭게 드나들지, 일반 방문객은 신분증을 경비실에 맡겨두어야 하는 시스템인데,
창깃은 키카드를 들이대면서 주택단지를 드나들었죠. 영포는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자신의 출입 키카드를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는데, 하필이면 잃어버린 그 키카드를 사건 가해자인 남자, 여자의 애인인 창깃이 소지하고 있었네요. 여자가 주었을까요? 남자가 훔쳐가 사용한 걸까요? 사건 용의자가 체포되고 다시 추가로 체포된 공범들, 여자까지 포함 4명의 공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체포되었지만,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여자는 여전히 체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내내 모든 태국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의견을 쏟아내고 있고, 태국인들은 곧 이 여자 폰이 남편을 살해한 공범으로 체포되리라 생각했지만, 태국 경찰과 여전히 증거 불충분이라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네요. 체포된 여자의 남자 창깃,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지만 두 가지, 죽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어디에 버렸는지,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버린 장소가 어딘지는 감추고 있습니다. 여자가 체포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남자 창깃. 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전혀 가담되지 않았다고, 여자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모든 걸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죠. 정황상, 심정상 일반 태국인도, 태국 경찰도 이 여자에게 혐의점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미스터리하게도 남편이 죽어나가고 부도덕하고 파렴치할 정도로 많은 남자를 한꺼번에 만나서 관계한 것이 드러나 태국인들에게 온갖 지탄과 힐난을 받고 있어도 한 남자만은 이 여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편을 죽인 남자 창깃만이 말입니다. 나는 아직 여전히 폰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남자. 태국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조항입니다. 공범이라 지목된 4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4명 중 2사람은 80만 바트의 보석금을 법원에 지불, 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직접 모든 사건을 실행한 남자 창깃은 어떻게 될까요? 라이언이 태국에서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남자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잘 쓰고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참여를 잘 한다면 15년에서 20년 형사에서 판사는 형을 결정할 겁니다. 15년이면 더 좋을 테지만 20년을 기준으로 결정하더라도 범죄를 인정하게 되면 반을 뚝 깎아주니까 남는 건 10년형 정도가 남죠. 참 지랄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태국 법제도인데요.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자기 스스로 네, 제가 한 거 맞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말하기만 하면 무조건 50%뚝 잘라 할인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자의 남편을 죽인 이 남자 10년형 내외에서 결정이 될 확률이 아주 높고, 또 있죠, 태국 사면제도라는 거. 범죄자들에게 마음이 참 넓습니다. 매년 수십 대대로 형을 깎아줍니다. 국왕이나 왕비 누구 생일에 줄여주고, 무슨 특별한 날에 또 깎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불과 4, 5년 지나지 않아도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교도소에서 말 잘 듣고 다투거나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수용 등급이 올라가는 모범수, 태국어로 잔디암이라 표현하는데요. 이런 모범수들은 더 빨리 사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10년형을 받더라도 4, 5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3년 정도만 살더라도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인신매매 등 5개 혐의로 체포된 한국 남자 재판이 있었습니다. 2개의 사건이었죠. 각각 20년, 합계 40년이나 되는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라이언이 판사와 먼저 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5개 혐의에서 중복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중복되는 혐의는 지울 거 지워준다면 인정하는 쪽으로 해보겠다는 실질적인 제안을 하였죠.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아니지만 태국법상으로 피해자라고 하는 여자들이 계속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판사는 이미 유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딜이 가능하였던 게 그날 법원에서 지명한 한국어 통역사 병원에 입원해서 출석하지 못했고 그래서 재판이 미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라이언에게 통역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이언 마지못한 듯이 통역에 응하였고 판사는 라이언에게 아주 감사해 하면서 호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기에 가능했던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딜이었죠. 결국 최종적으로 5개 혐의 중 2개 혐의만을 가지고 형량을 결정하게 되었고 가장 낮은 형벌인 10년형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자, 인정하니까 50% 삭감 5년형이 남게 되죠. 2가지 사건입니다. 다시 다른 판사와 협의, 각각으로 5년형, 합쳐서 10년형만 남은 사건이죠. 판사가 선고 후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여서 하더군요. 예전에 10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태국은 3년 정도면 나와요. 그동안 1년을 교도소에서 지냈으니 앞으로 2에서 3년이면 충분히 석방될 거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자 판사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태국 형벌에 대한 팩트 상황인데요. 인신매매나 마약 등에 대한 형량이 가장 높은 것이 태국이고 살인죄는 오히려 그보다는 형량이 약하기도 하고 사실상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총기 사건이 빈번한 것도 이런 이유가 깔려있기 때문일 겁니다. 화나네, 짜증나네, 감정 폭발해버리면 총기류가 아주 가까이 있는 나라 개인 소유 총기에 대한 통계를 보더라도 약 1200만 정 정도나 되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 그냥 방아쇠 마구 당기죠. 사람을 죽였지만 10년형 정도 받아도 불과 5년도 안 되어서 다시 사회 복귀. 태국 법제도를 알게 되면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자의 남편을 죽인 이 남자, 그런 생각이 깔려 있을 겁니다. 여자를 감싸고 자신이 모든 걸 떠안고서 가더라도 다시 얼마 몇 년 지나지 않아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을까요?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아있는 사건이고 남편의 죽음에 여자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여자의 남자가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에서 분명한 점은 바로 여자가 저지른 행동, 외도를 하면서 그 남자가 남편을 죽였으라도 여자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 점만으로도
제도상에서 비록 무죄가 될지라도. 그래서 라이언이 선고합니다. 당신은 누가 뭐라 해도 유죄. 무기징역에 처한다. 땅땅땅. 라이언이었습니다.